JB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네. 조금 전에 재밌는 인사가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인사인데요? LOCK로 시작하시는 분인데요. 김종배 씨, 머리숱 없어요. 예? 에? 그래요? 근데 또 어떤 다른 분이 예. 머리숱 많습니다라고 정정해 주셨어요. 그래요? 네, 여기서 이제 확인되는 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하. 달라진다. 그렇죠. 저는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네. 이분도 약간 삐딱선 정신을 타셨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제 방송할 때 3332님이 시선 집중 나오시는 분 일본 여성입니까? 소개할 때 다나카로 들려요. 이거는 제 입이 발음이 잘못돼서 그런 뭐야, 거예요. 내가 왜 또 나태스를 해야 돼? 저를 더마카와 함께합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더 막내 작가로 소개를 하는데 네, 그렇군요. 예. 네, 제가 잘못했네요. 그냥 다 나한테 뭐라 하긴 해요. 더 막가입니다, 여러분. 더 막내 작가의 줄임말이고요. 네. 가끔 일본 사람이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한국 사람입니다. 네. A스타인가 볼까요? 네, JB타임즈랑 유튜브 연장방송 천기누설에서 대선주자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 짚어봤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빠지고 양자 대결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윤 전 총장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양자 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에게 뒤지는 걸로 나타났고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JB가 분석한 흐름대로 가는 건지 어제 천기누설을 놓치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 어제 청기누설이 나가고 나서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또 추가로 발표됐어요. 그렇죠. 하나가 아시아경제가 의뢰해서 윈지코리아 컨설팅에서 조사한 결과고 네. 조금 전에 또 발표된 게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스트가 조사한 결과가 또 발표가 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청기누설에서는 한국사회론연구소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세 개의 어떤 조사 결과를 종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종합을 해보면 약간씩의 편차는 있어요. 약간씩의 편차가 이제 주로 이재명 지사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있어서는 약간씩 편차가 있는데 좀 공통된 추이로 나타나고 있는 거 하나는 확인이 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하방 추세다. 이거는 지금 그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을 해도 똑같은 지금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추세인 거죠. 이제 가장 눈에 띄고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숫자는 민심이다, 여론조사는 과학이다 이런 말도 하지만 정작 선거 결과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여론조사는 숫자 말고 추이를 봐라. 선을 봐라.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JB도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예. 자, 요 내용을 저희가 계속 이어갈 텐데 근데 보니까 오늘 여론조사 특집인가요? JB타임즈 주목할 첫 번째 뉴스도 여론조사네요. 그러게요. 어제 좀 일이 있었죠. 이 머니투데이가 이제 매주 일요일에 PNR에 의뢰해서 그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를 해왔는데 지난 일요일 11일 날 발표를 안 했어요. 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특정 후보 쪽과 그 지지자들이 윤석열에게 크게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되자 업체에 강력 항의했고 머니투데이 쪽이 여론조사를 갑자기 중단시켰다는 복수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머니투데이는 입장문을 내놓고 어느 곳으로부터도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은 것도 없다. 또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뭐가 진실일까요? 자, 머니투데이 입장문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 선정을 마쳤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여론조사 기관이 교체가 된 건 팩트입니다.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다만 업체가 교체된 이유가 뭐냐. 이게 지금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건데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주장에 따르면은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거고 머니투데이는 압력이 아니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 PNR 같은 경우는 머니투데이로부터 갑자기 교체 통보를 받았다고만 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오직 머니투데이뿐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압력은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그건 쉼표로 찍어만 놓겠습니다. 네. 다만 약간 틀어가지고 제가 하나 상식적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내가는 게 공정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상식적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는데요. 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면 자신에게 크게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되니까 압력이 들어왔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2위나 뭐 3위 이쪽에서 압력을 넣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머니투데이는 여기에 굴복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네. 제가 그러니까 드리고자 하는 상식적인 질문은 정말 압력 때문이었다면 어떻게 1등보다 한참 뒤지는 2등 내지 3등의 압력에 굴복할 수 있느냐. 압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누르는 힘이 가장 센 게 결국은 그 힘이 센 게 누르는 힘도 센 법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누르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2등 내지 3등의 힘에 굴복해서 1등을 제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압력의 법칙에 부응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마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하겠죠. 2, 3등 후보가 집권 여당 후보니까 그래요.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글쎄 그렇게도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집권 여당의 세월은 계속돼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계속 1등으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왜 유독 요 부분만 그러면 압력을 넣는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규명할 부분이 많다라 정도로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 말씀만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여론조사가 지난 3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총 1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왜 갑자기 멈췄는가? 왜 갑자기 여론조사 기관을 바꿨는가? 여기에 대해서 머니투데이가 입장문을 내긴 했지만 조금 더 정확한 입장을 내놔야지 이 논란이 멈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사실 윤 전 총장 측의 문제 제기랑 머니투데이의 입장문이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언론은 윤 전 총장 측의 문제 제기를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그 대선 후보에 대해서 다루는 여러 언론의 논조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이 주로 관심을 많이 모이면서 부각을 해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전 총장 그렇죠. 쪽 아닙니까? 네. 뭐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0801님이 여론조사 덕분에 정치 결심하더니 여론조사 엄청 신경 쓰시네요. 네. 9304님 검찰총장 출신인데 명확한 증거 없이 공작이라고 하셨는데 앞서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 지금 지지율이 하방 추세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왜 빠지는 거예요? 지금 공통된 분석은 지금 그 출마 선언 후에 2주가 지나는 동안에 네. 어떤 검증 공세가 상당히 거셌는데 제대로 된 그 답변이 한 번도 없었다. 이게 좀 일반적인 어떤 그 지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결국 이것이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제 제가 청기노설에서 분석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통계표를 보면은 주로 어떤 그 크게 흔들렸던 층이 중도 무당층인 것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자극에 예민한 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검증이 주 요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호, 그렇군요. 네. 한대현 님이 이동훈도 공작이라던데 누구 압력? 피해자 코스프레? 그 어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네. 여권의 어떤 인사가 그렇죠. 자신을 찾아서 Y를 치자. Y. 여기서 Y는 윤. 그렇죠. 윤을 치자. 네. 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본인은 거절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그게 누군지는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누군지는 밝히지를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그 JB타임즈에서 이제 그거는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막연하죠. 네. 거기에다가 공작을 주장하는 게 또 그 자신의 어떤 경찰 조사를 희석시키기 위한 주장일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그냥 검증 대상으로만 올려놓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 소식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요. 저희가 8시 30분부터 유튜브 라이브 하잖아요. 4번 네. 문담. 거기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조금 더 깊게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이 어디냐? 이거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진짜 좀 달라질 수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여론조사 기관이 어디냐를 떠나서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이라 하더라도 설문 문항을 또 어떻게 그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답변 등과
데이터도 달라지는 것이기도 하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금 AS타임에서 잠깐 언급했던 여론조사 있잖아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처음으로 윤 전 총장을 앞선 거예요. 이걸 두고 여론조사 업체 대표가 친문이다. 특정 후보 진영에 영향력이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네.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당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는 계속 해왔는데 그럼 이전으로는요? 이전 조사는? 네,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요. 따지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번 조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어제, 그제, 오늘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초입 단계에서 첫 번째 민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또 수많은 조정 과정을 거쳐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세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만 뽑아서 그러니까 부각시킬 이유도 없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미령 님이 못 믿겠다 여론조사 해주셨는데 수치를 보지 말고 선을 보시라. 요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코로나19 4차 유행이 불러온 4단계 거리두기 속에 정치권에선 여야가, 여권에선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을 두고 각자의 길을 고집하면서 하나로 모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가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가 사실상 번복하는가 하면 홍남기 부총리는 정치적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면서 정부 원안대로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굳이 20%를 뛸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야. 길을 내는 건 정치가 내는 거예요.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국가부채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만큼 2조 원 채무 상환 대신 소상공인 지원부터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지만 홍 부총리는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0분질도 안 되는 2조 정도를 채무에 상환하겠다는 건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어제 국회에서 벌어진 장면이죠. 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원들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간의 설전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 국민 지급해야 된다, 안 된다. 이거 또 공방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이제 떠오르는 두 인물이 있죠. 이준석, 송영길. 아, 그렇죠. 여야 대표들이 이틀 전 밤에 합의했던 내용이 100분 만에 번복이 됐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게 네. 국민의힘으로 갔을 때 이제 바로 보니까 100분 만에 이제 뒤집어져 버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당내 의견 수렴도 없이 대표가 덜컥 합의를 하느냐. 이거 월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제 비판이 줄을 잇고 있는 건데 네. 글쎄 그것만일까요?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제가 볼 때는 더 큰 벽은 따로 있었다. 더 큰 벽. 그건 홍남기라는 벽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 돌출한 벽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듣고 본다면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할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그러니까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사실은 이걸 먼저 따져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들으신 오디오 내용도 보면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여야 대표 합의에 대해서 물으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대놓고 이야기를 한 게 홍남기 부총리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의 어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번복도 분명히 문제지만 또 일관된 거부도 문제다. 일관된 거부. 기획재정부에 네. 이것도 좀 분명히 좀 짚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그 점 때문에 100분 합의가 아쉬운 건데요. 여야 대표 합의가 그대로 관철됐다면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만약에 행동으로 이어갔다면 어땠을까라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 대 기획재정부의 대립구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간단히 얘기를 하면. 자, 그러면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한 건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어차피 국민의힘에서는 번복이 됐습니다. 네. 대열에서 이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민주당은 어제 또 당론으로 전 국민 지급을 또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후가 어떻게 되는 건데 이 지점에서 거의 모든 언론이 100분 합의를 당내 갈등 상황에서 묘사하던데 다른 측면에서 좀 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다. 뭐냐? 민주당의 이준석 활용법. 활용법? 네. 어차피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면 자,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당론을 채택한 민주당이 이준석의 번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허. 저는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야당 대표까지 이미 물론 번복을 했지만 합의를 할 정도로 필요성을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된다라는 논리를 내세울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또 일단은 그 밀어붙이다가 안 되면 또 이제 그 다시 그 유턴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야당에 또 비협조 이준석의 번복을 또 부각을 시킬 가능성. 어허. 너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면의 가능성을 다 지금 열어놓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것도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촌철님들 반응이 와 기가 막힙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커피체리님 정치적 결정 입법기관의 결정입니다. 서민자님 누가 정치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네요. 마이티 환즈님 홍남기 부총리는 대선 안 나오나? 네.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제일 촌철님은 이분이에요. 6564님 홍남기 부총리 커피 쿠폰 주세요. 삐딱선 정신 가득합니다. 아, 삐딱선 정신은 그런 정신이 아닌데, 그죠? 네. 아니 뭐 어쨌든 삐딱하시니까요. 상심한 별님 윤석열 전 총장처럼 홍남기 부총리는 문정부의 기재부 장관이다. 이런 멘트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국민의힘이 번복을 했다 하더라도 의석수만 따지면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거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하지를 못했어요. 네. 기재부의 벽에 가로막혀서. 음흠. 그래서 저는 궁금한데요. 자, 야당 대표도 한때 합의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고 밀어붙일 것이냐 아니면 이준석 대표의 번복을 구실 삼아서 또 기재부에 내가 졌어라고 선언할 거냐 한번 봅시다. 누가 손드는지 보자고요. 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짧게 짚어야겠네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대규모 폭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5일 전부터 이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 구금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 네. 주마 전 대통령 고향인 과줄루나탈주에서 시작이 돼서 요하네스버그 등 대도시로 좀 번지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더반에 있는 LG전자 공장이 약탈을 당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각 12일 새벽에 폭도들이 침입해서 제품과 장비, 자재를 약탈을 했다고 하고 네. 방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시설과 물류 창고까지 불에 탔다고 하는데 직원들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피해가 없었고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한국인 주재원은 1명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현지인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관심사가 지금 삼성전자도 더반에 공장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공장도 피해를 입었는지 일각에서는 피해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는 없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LG전자는 좀 피해를 좀 크게 입었던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게 참 다행이긴 한데 현재 지금 보안업체를 동원해서 직원들을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후 이제 전개 양상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더 큰 상황으로 어떤 그 전개가 될 것인가를 좀 그렇죠.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더 이상의 불상사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500명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잊지 마시고요. 제가 어제 장마 끝났다고 그랬는데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게 너무 빠르지. 네, 죄송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전후에서 장마가 끝나고 네. 본격적인 더위가 온다고 하는데 네. 사실 어제 오늘도 더운데 본격적 무더위는 시작도 안 했다? 충격입니다. 2018년 여름이 다시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어휴, 끔찍한데요. 그러니까요. 촌철님들의 찜통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커피 쿠폰 참여 이벤트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도전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